안녕하세요. 경인교육대학교 한성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휴리스틱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탐색 기술입니다. 지능적인 활동, 원시인의 한번 활동을 볼까요? 날고기를 계속 먹었더니 배가 아프다고 하네요. 이게 그 원시인에게는 문제 상황이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겠죠. 불을 익혀서 먹는 방법을 발견하고 이제 배가 아픈 것이 나으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능을 발휘하게 됐는데 바로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이 생긴 것이죠. 이러한 그 지능은 문제 해결 도구로서 보는 게 바람직하고 이 문제를 기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사고, 수학으로 계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그 문제가 되는 그 초기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을 해야 하는 목표 상태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를 우리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 차이, 뺄셈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차이를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문제에서 해결하는 그 과정을 거쳐가게 되는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 초기 상태, 오늘 저녁 메뉴로 뭘 먹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탐색 과정에서 다른 거는 고민 안 하겠죠. 음식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한식, 일식, 중식, 분식 여러 가지 중에서 지난번에 먹었던 것 중에서 맛있었던 거라든가 또는 가족들이 원하는 그런 메뉴들을 선택을 하면서 결정을 하고 음식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 그 음식을 선택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초기 상태, 뭘 먹을까가 결국 중식으로 결정한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봇으로 한번 옮겨서 실제 상자를 보기 좋게 한 켠에 이렇게 쌓는 로봇을 만든다고 할 때 초기 상태는 너저분하게 이렇게 상자가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목표 상태는 한쪽 오른쪽 구석에 딱 일렬로 이렇게 쌓여 있는 상태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 4개와 5개의 상자들이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동하고 옮기고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겠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없을 것입니다. 로봇이 동작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탐색 공간으로 두고 이걸 어떤 순서로 이렇게 해결하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고민이 되었던 것을 목표 상태랑 똑같이 옮겼을 때 이제 해결이 됐다고 보는데 이러한 그 해결의 과정은 탐색 공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의 메뉴를 이렇게 펼쳐놓으면 나름의 공간이 생기죠. 음식 메뉴에 대한 공간. 그 다음에 그 상자를 싸는 로봇의 경우에는 옮기는 거, 그 다음 드는 거, 잡는 거, 내려놓는 이런 공간에서의 경로 찾기 문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미로 찾기라든가 술래잡기에서 친구를 찾는다든가 또는 구글에서 검색을 한다든가 시험 문제에서 사지선답형 문항에서 문제를 찾는다든가 또는 인터넷 레시피에서 원하는 요리를 찾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능적인 행동이면서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능적인 그 탐색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탐색하는 그 과정을 구조적으로 표현을 하면 컴퓨팅 사고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나름의 해결하려고 하는 그 과정 자체를 자료로 놓고 자료를 구조화시키는 방법을 쓰게 되면 됩니다. 이거는 컴퓨터 과학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신 분이라면 자료 구조에서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형 구조,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비선형, 복잡하게 꼬인 거죠. 이렇게 트리 구조로 되어 있거나 그래프로 엉을키고 설킨 이런 상태라면 뭔가를 찾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름대로 균형이 잡히는 어떤 트리 구조라든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래프로 구성한 뒤에 거기에 맞는 그 값을 찾는 과정이 바로 이 탐색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 문제를 한번 다시 볼까요?
파리에서 베를린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여기 파리에서 베를린까지 이동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거리가 빨리 가면 한 5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지금 6시간 안에 도착해서 베를린 도착해야 뭔가를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파리에서 베를린을 갈 때 어떤 길을 찾아서 갈까요? 어떤 사람은 뭐 벨기에 둘러서 네덜란드 둘러서 뭐 베를린을 갈 수도 있겠죠. 뭐 여행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뮌헨을 둘렀다가 프랑크푸르트 둘렀다, 쾰른 둘렀다, 베를린. 그래서 독일 도시란 도시는 다 둘르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지금 조건이 있죠. 문제 상황은 뭐냐면 6시간 내로 재빨리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둘르는 그런 탐색 공간을 갖다가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룩셈부르크, 프랑크푸르트를 거쳐서 베를린으로 곧장 가는 이런 방법들을 선택을 하겠죠. 이게 바로 인간이 그 탐색을 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사고를 활용하면 됩니다. 우선 일정한 패턴을 가진 격자 무늬로 이렇게 씌웁니다.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현실 세계에서는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수학에서 우리 좌표 개념을 배웠죠? 이 수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격자 패턴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파리와 베를린을 이렇게 점으로 찍은 상태에서 밑에 그림을 제거하면 굉장히 단순해지죠. 이 단순해지는 걸 우리는 추상화라고 합니다. 추상화를 시키게 되면 이제 파리에서 베를린, P에서 B로 가는 그 경로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존의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은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서 가는 방법이 있고 대충 적당히 빠른 길로 찾아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P에서 B로 직선으로 움직이는 사람 또는 격자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P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P에서 B로 가다 다시 P로 돌아와서 다시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 경우의 수는 무한대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아까 제약 조건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찾는 방법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아마 적당히 대충 찾아가는 그 방법을 알고리즘으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까 자료구조 형태로 좀 바꿔줘야 되는데요. 미로 문제를 갖고 한번 볼까요? 여기 로봇이 빨간 입구에서 초록색 출구로 빨리 이동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이동하려면은 사람의 경우엔 그냥 이동하면 되지만 이게 기계가 또는 인공지능이 처리한다면 하나의 그 격자 형태로 두고 하나의 좌표로 그리고 그 좌표의 위치를 ABCD 이렇게 ABCD, EF, G, H로 놓은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로를 선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의 구조처럼 A, B가 나눠지고 A 밑에 C와 E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 밑에 D가 있고 F와 G, H가 나눠지는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는 트리 구조라고 하고요. 이런 형태로 두고 이제 컴퓨터로 탐색을 하게 되면 원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사람의 경우에는 눈으로 보고 움직일 수 있지만 컴퓨터는 눈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 좌표값 또는 저 A, B, C, D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초기 상태에서 목표 상태, 저 초록색 위치까지 가는 경로를 찾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어떤 계산 복잡도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컴퓨터의 성능, 알고리즘의 성능 또는 인공지능의 필요성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웹환원 문제가 있습니다. 순회 세일즈맨 문제라는 건데요. 아주 대표적으로 컴퓨터학에서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측정하는 데 쓰이는 문제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택배 기사님이 여러 집을 방문해서 물건을 배달할 때 어떻게 가면 가장 빠른 경로를 찾아서 갈 수 있을까에 관련된 문항이 바로 이 웹환원 문제입니다. 이 문항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왜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문제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일즈맨 프로그램을 바탕화면에 다운받아 주세요. 이렇게 다운받았으면 이제 실행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조치는 없고요. 이렇게 실행해 보시고요. 자, 우선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여러 개 보이시죠? 이게 바로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 그러니까 여기 세일즈맨이 가야 할 경로입니다. 여기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짧은 경로로 찾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손으로 한번 그어보세요. 손으로 그어보면 좀 어렵죠. 어떤 게 가장 짧은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컴퓨팅 사고 가장 작은 단위로 내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작은 단위는 4개입니다. 4개. 자, 보시면 이제 한번 여기 경로를 한번 그어보세요. 제가 봤을 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뭐 이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한번 답을 찾아보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더 늘려볼까요? 늘리면 이렇게 5개가 있죠. 이렇게 눈에 보이네요. 이렇게. 근데 눈에 보인다고 해서 컴퓨터는 눈이 안 달려 있습니다. 실제 컴퓨터는 이 좌표값을 이용해서 선을 긋는 그런 문제를 하기 때문에 요거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총 5팩토리얼 개의 그 계산을 통해서 요 선을 찾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네. 6개를 한번 해볼까요? 6개를 하면 여기 또 이렇게 쉽게 보이네요. 뭐 좀 더 복잡하게 하면 다시 6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예. 7개를 하겠습니다. 7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올까요? 예, 이렇게 되네요. 8개를 하겠습니다. 8개를 하면 이렇게 찾죠. 9개를 해보겠습니다. 9개. 뭐 이런 형태가 나오겠네요. 9개. 10개 하겠습니다. 10개. 이런 형태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가서 움직일까요? 예. 10개. 이런 형태네요. 11개를 해볼까요? 자, 여기 11개입니다. 꽤 많은데요. 이제 10개에서 11개 늘었을 뿐이에요. 자, 보시면 이 상단을 보시면 계속 계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나머지 경로까지 다 찾게 되는 겁니다. 굳이 휴리스틱 방법이 아니고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에요. 모든 계산을 다 통해서. 자, 하나만 더 늘리겠습니다. 12개로 늘리겠습니다. 12개. 이제 사람도 좀 어렵죠? 자, 한번 해보시죠. 예. 이제 이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산의 양이 급격하게 지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노트북이 조금 느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좀 빠른 거면 조금 더 빠른데 그래도 한계가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찾아내고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이 100%까지 가봐야겠죠. 근데 우리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13개로 하겠습니다. 13개. 사람 손으로도 조금 어려워요. 제일 짧은 경로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자, 이제 보시면 0.6에서 잘 증가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사람이 보면 답답하고 좀 이상할 겁니다. 근데 컴퓨터는 눈이 안 달려 있고 모든 경로를 다 계산해서 그 거리를 계산해서 짧은 걸 찾아내기 때문에 이게 100% 갈 때까지 되려면 꽤 오래 걸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컴퓨터들이 13개 정도가 되면 지금 웬만한 그 노트북이라든가 PC에서 이 정도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4개로 가볼까요? 14개를 가면 더 느리게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아마 이거 하루 이상 걸릴 것 같아요. 15개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하루 이상 걸리니까 이틀 걸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루 이상 걸린다면 이제 일주일 이상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면 23개를 했다. 그럼 23팩토리얼 개의 계산을 계속 해나가면서 처리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러한 그 세일즈맨 문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의 그 속도를 측정하거나 알고리즘의 그 성능을 측정하는데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했어요. 단순하잖아요. 단순한데도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컴퓨터 과학자들은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오면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 같은 경우 23개 많다고 해도 손으로 손을 글 수는 있죠. 그게 답은 아닐지 몰라도 적당히 찾아냅니다. 이렇게. 어떻게 찾냐면 내 시작한 점에서 제일 가까운 주변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 배달하는 그 기사분도 뭐 막 왔다 갔다 하진 않겠죠. 아까 컴퓨터 처음에 이거 계산한 것처럼 무조건 자기 근처에 가서 돌고 이렇게 가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 수 있죠. 이게 정답이 아닐지 몰라도 우리는 원하는 시간 내에 찾을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을 뭐라 하냐면 휴리스틱 탐색 방법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 컴퓨터, 이 단순한 프로그램을 찾는 건 무식한 방법,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 걸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강의를 가볼까요? 네, 이렇게 실습을 통해서 순회 세일즈맨 문제, 웹판원 문제를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문제의 복잡도가 13개 정도 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택배원의 택배 기사님의 이렇게 이동 경로, 하루에 50건씩 이동한다고 하는데, 이 컴퓨터로는 13개의 그 경로만 있어도 굉장히 컴퓨터가 오래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개 또는 30개가 되면 천문학적인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 경로를 찾기 위해서 1년 또는 2년이 소요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일반 소프트웨어나 일반 컴퓨터 프로그래머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 빅5 복잡도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빅5 복잡도 문제 중에서 바로 여기 빨간색과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이 지수적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